안녕하십니까. 목동 박샘수학의 박도균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으로 녹화를 해서 집에서 이제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한번 녹화를 해서 URL을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이번에 말씀드릴 어떻게 설명회죠. 설명회는 바로 이제 고교 학점제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고교 학점제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선은 되도록이면 제 얼굴이 나오기보다는 보통 학부모님들께서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제가 파일도 따로 올려드리겠지만 이제 영상으로, 그리고 영상만 보시면서 하실 수 있도록 좀 더 편하게 영상 편집을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제는 이제 수학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가, 뭐 이런 것들도 같이 덩달아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고교학점제가 나온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올린 것처럼 학생들에게 과목 선택권을 통한 효율성의 극대화. 이 학생은 이걸 하고 싶은데 내가 왜 이걸 하기 싫은데 이 과목을 왜 들어야 되지? 이 학생은 저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이걸 왜 들어야 되나요? 그런 것을 조금 최소화시켜서, 불만이나 이런 것들을 최소화시켜서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는 취지다. 그게 첫 번째 취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조는 교실. 저는 이 과목이랑 상관없는데요. 크게 관심이 없는데요. 이렇게 조는 학생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졸업한 지는 조금 됐지만, 저희 때도 그렇겠지만, 옛날에는 졸면 많이 혼나고, 맞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런 것보다는 학생들을 조금 조는 학생들을 너 이 과목 이것에 관심이 많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해보자 라는 식으로 조는 교실을 깨우겠다라는 취지로 이렇게 또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제가 여기 써놨지만 소설 해리포터 많이 보셨죠? 해리포터. 저도 해리포터를 보면서 저렇게 원하는 과목을 신청을 해서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저도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이제 원하는 과목을 이제 택해서 공부를 할 수 있게끔 만들겠다라고 한다는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약간 대학교랑 조금 근접한 쪽으로 많이 바뀌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학교에서도 전공 필수나 이런 것들을 들어야 되잖아요. 전공 필수도 들어야 되고, 그다음 전공 선택, 그리고 교양도 듣고, 이렇게 해서 학점을 채워서 졸업을 하는 것처럼 고등학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학점을 채우면은 졸업을 할 수 있게끔 한다는 취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학교는 역시 자신이 선택한 전공 위주로 과목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조금 완벽하게 대학교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에 맞춰서 조금 더 변화를 하겠다라고 한다는 것이 고교학점제가 되겠습니다. 자, 고교학점제가 나온 이유, 자, 우선 교육과정 같은 거 학생 수요를 반영할 교육과정을 만들고, 자, 진로 학업 설계 지도를 선택한 학생의 과목 선택을 하고, 참여형 수업, 그러니까 조금 더 약간 옛날로 한다면 열린 교실 같은 느낌? 그리고 또 선택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원하는 과목을 들을 수 있게끔 해서 한다는 거고요. 그 미이수 예방 진호, 그러니까 학생이 이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쓰신다는 거겠습니다. 자, 수업 연계 과목 과정 중시평가, 성시평가를 실시를 해서 이수, 미이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수를 하는 경우에는 A, B, C, D, E, 그 다음에 선택 과목 같은 선택 과목 이런 경우 있죠. 절대평가가 들어가는 경우,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A, B, C 이렇게 나누기 있고요. A, B, C 이렇게 나누기 있고, 그 다음에 1학년 때 배우는 공통 과목 같은 경우에는 A, B, C, D, E, 그리고 그때는 석차도 나왔는데 그건 뒤쪽에서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점을 이수 기준을 당연히 도달하면 학점을 취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학업점 기준의 졸업 요점을 설정한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학점을 채우면은 졸업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학교에서도 학점이 A, B, C, D, 그 다음에 F 이렇게 있잖아요. 이때는 A, B, C, D, E, 그리고 I 과정, F 대신에 I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학생을 최대한 이수를 할 수 있게끔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겨보겠습니다.
성취도 평가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통 과목의 경우에는 원점수, 과목 평균, 표준 편차, 그리고 성취도는 5단계라 그랬습니다. 자, 뭐 A, B, C, D, E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수강대수와 석차 등급을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석차 등급이란 우리가 알고 있는 1등급부터 9등급까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자, 그런 것들을 이제 표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비고란을 보시면은 뭐 과학탐구 실험은 성취도 3단계 그냥 뭐 A, B, C로 하고 등급을 산출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일반 선택에서 기초 탐구, 뭐 생활 교양 같은 경우도 뭐 사회 탐구, 과학 탐구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원점수, 과목 평균, 표준 편차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역시 A부터 E까지 그다음 수강자 수와 석차 등급을 모두 표시를 합니다. 자, 교양 교과는 역시 제외한다고 했고요. 체육, 예술, 교양 교과는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교과 같은 경우에는 전문교과 1과 전문교과 2가 있죠. 전문교과 1은 특목고 같은 경우 역시 이제 5단계로 똑같이 나누고요. 그리고 역시 이제 특목고 같은 경우에는 전문교과에서 조금 더 다양한 과목들이 많이 이제 생성이 될 예정이고요. 이미 개설이 된 경우도 있고요. 자, 그리고 성취도는 뭐 3단계, 그 다음에 비고 같은 경우, 융합과학탐구 이런 탐구나 실험 같은 경우 그런 것도 여기 성취도를 3단계로 나눈다. 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겨보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 수강자 수가 13명 이하인 과목, 보통교과나 전문교과 같은 경우에는 역시 다 하되, 그 다음 성취 등급은 뭐 3단계 또는 5단계로 나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 부분들은 역시 그냥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학교 간 통합선택, 공동교육과정 과목, 자, 이런 것도 역시 3단계 또는 5단계. 학교 간 통합선택, 뭐냐면은 개설되지 않는, 뭐 뒤쪽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개설되지 않는 과목들은 다른 학교와 공동교육을 통해서 또는 온라인을 통해서 성취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학교 밖의 교육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것죠. 그냥 이런 것들은 역시 그냥 한번 쫙 보시면 되겠고요. 자, 맨 밑에 보시면 별표, 그 당구장 표시라고 하죠. 그거 보시면은 고교 학점제가 전면 시행되고 이에 따른 대입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기까지 병행하여 성적을 산출함. 자, 왜냐하면은 이런 거잖아요. 어떤 거냐면은 대입제도 계산. 그러니까 2028 수능부터 고교 학점제가 들어간 학생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 전까지는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시겠습니다. 자, 이수 과목들이 있는데요. 교과별로 이수해야 될 최소 학점수다. 자, 국어 같은 경우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자, 이거는 보통교과, 기초 과목이고요. 무조건 이 정도 이상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초 과목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이제 들어야 되는 거겠죠. 1학년 때 듣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사회과학 역시 이것도 학점들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겠고요. 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그냥 학부모님들께서 그냥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체육예술 그냥 이 정도 이수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어쨌든 총 학점 이수는 몇 학점이냐면은 174학점 플러스 창의적 체험 활동에 18학점 해서 192학점을 이수를 해야 졸업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당연하겠지만 웬만해서는 뭐 진짜 아주 학교를 안 나가거나 아예 그냥 수업도 그냥 뭐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그래서 I 등급이 뜨지 않는 이상은 웬만해서는 졸업을 하겠죠, 이렇게. I 등급이 나오는 경우에도 어떻게든 보충을 통해서라도 2등급까지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자, 이수 과목들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이수 과목들을 보시면은 여기서 학점이란 50분을 기준으로 하여 17회를 이수하는 수업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17회 보통 17주 정도라고 보시면은 딱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한 학기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빠지고 뭐 빠지고 명절 때 빠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17번 정도. 자, 그 다음에 교과별 필수 이수 학점은 균형 있는 기초 소양을 익힐 수 있도록.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저는 수학이 참 좋아요. 수학이 좋은데 나는 수학이 좋으니까 수학 관련 학점만 듣겠다. 그럴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학교에서도 원하는 과목만 공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전공 필수, 전공 선택, 그리고 뭐 교양 과목이나 교양 필수 이런 걸 다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필수 이수 학점은 어느 정도 기초 소양을 익힐 수 있다. 자, 자율 편성 학점은 필수 이수 학점을 제한 학점수로, 그러니까 전공 필수나 이런 것들, 교양 필수나 이런 것들을 제외하는 걸로 선택하여,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보통 이제 자신이 어떤 학생이 뭐 A라는 학생이 저는 공대 쪽을 가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런 과목 뭐 선택을 해서 이수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선택을 해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공통교 과목이 있는 교과의 경우는 필수 이수 학점에 공통 과목이 이수 학점이 포함됨. 자, 역시 뭐 이런 것들은 국어, 뭐 수학 이런 것들 그냥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은 뭐 필수 이수 학점에 당연히 뭐 예를 들어 수학이다 그러면은 뭐 고1 때 배우는 수학 그리나 그 다음에 수원수투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확통이나 또 미적이나 이런 거 기하 같은 거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다음 페이지를 한번 넘겨보시겠습니다. 자, 성취평가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통 교과에는 공통과목이라고 있다 그랬잖아요. 원점수, 성취도는 A, B, C, D, E, 그리고 석차 등급은 자 9등급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역시 통계정보 이거는 뭐 성취도가 좀 추가된다 뭐 이런 것도 그렇고 지금이랑 크게 다를 것은 없습니다. 자, 선택 과목의 경우에는 역시 똑같이 들어가는데 석차 등급이 표시가 되지 않죠. 그 대신에 성취도별, 분포비율, 과목평균, 수강자 수가 모두 포함됩니다. 자, 전문교과 역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여기에서 조금 주의할 점은 그런 거죠. 성취도 그리고 이제 석차 등급이 표시되는 경우는 조금 어떻게 보면 변별력이 있을 수 있겠지만 석차 등급이 표시되지 않는 선택 과목이나 전문교과 같은 경우에는 성취도랑 원점수 그 다음에 뭐 다른 것들 뭐 이런 것 표시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은 시험을 보고 그런 결과를 가지더라도 만점에 가깝게 또는 만점을 맞는 게 가장 유리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성취도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C가 나왔습니다. C가 나왔는데 만약에 그럼 이 학생 C가 나왔다. 그럼 왜 이 학생이 이 과목에 약하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고 물론 과목 평균이나 뭐 수강자 수 그다음 성취도별 분포 비율을 통해서 대략적으로 C등급이 나왔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인지 가늠을 할 수 있겠지만 되도록이면은 100점을 목표로 준비를 하시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지금은 어찌 보면 100점을 목표로 하면서도 1등급을 목표로 한다면은 선택 과목이나 전문교과 같은 경우에는 100점을 노리고 준비를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공통 과목 중 한국사와 그 다음 탐구실험 같은 경우에는 석차 등급은 역시 산출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진로에 따른 과목, 선택 과목 예시입니다. 뭐 상경 집중, 상경 계열을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뭐 당연하겠지만 뭐 기하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뭐 수학 같은 경우에는 기하까지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과학 뭐 둘 중에 하나만 올인을 하겠다 그건 안 되고요. 하나씩 선택을 어쨌든 해야 되니까. 과학에서는 뭐 물리학 원을 선택한다. 자, 물리를 선택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뭐 경제 쪽이나 이런 거 갔을 때, 뭐 미분이나 이런 쪽도 그렇고 조금 관련이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생활교양 같은 경우에는 실용경제 뭐 이런 것들도 당연하겠고요. 그 다음에 외국어 집중, 뭐 일반 선택에서는 역시 그냥 한번 쭉 보시면 되겠지만 외국어를 집중하기 때문에 수학 같은 경우에는 뭐 미적분이나 기하가 크게 필요는 없겠죠, 솔직히. 그래서 뭐 이런 특히 영어 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집중적으로 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실게요. 자, 사회 쪽으로 집중한다라고 한다면은 뭐 수학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뭐 조금 더 사회 쪽 같은 경우에는 통계나 이런 부분이 좀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선택 과목으로는 뭐 확통 정도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사회 과목 같은 경우에는 사회 쪽으로 갈 거기 때문에 과학 같은 경우에는 역시 최소한으로 듣고 진로 선택은 역시 사회 쪽 관련된 과목을 몰아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뭐 어떤 과목이 있거나라는 것은 제가 여기에 다 올려드렸기 때문에 제가 어떤 거 있다 하나하나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예술 쪽이다라고 한다면은 뭐 수학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선택 역시 확통까지만 기본적으로 듣고 뭐 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체육 예술 쪽에 집중적으로 보시면 좋겠고요.
자, 자연과학 같은 경우에는 역시 뭐 일반 선택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확통 미적, 그 다음에 뭐 진로 선택은 기하까지 당연히 하는 게 좋고요. 당연히 수학이랑 뭐 과학 쪽에 이쪽에서 진짜 많이 듣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대학교도 전공이 자연과학이지만, 예, 저는 뭐 대학교 때 1학년 때는 뭐 수학이랑 뭐 물리, 화학, 생물 다 배웠습니다. 다 배웠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도 지금 선택할 때에도 그런 과목들을 모두 다 다루었다라고 한다는 것이 나중에 학종이나 이런 거 쓸 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공학 같은 경우에는 뭐 수원, 수투, 확통, 미적, 기하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역시 특히 뭐 미적이나 기하 같은 경우는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과목 중에 하나죠. 그 다음 역시 실험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과학 같은 경우에는 투 과목 종류랑 그 다음에 실험 과목이나 뭐 이런 것들도 반드시 듣고 가는 게 나중에 대학 갈 때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한번 넘겨보실게요. 자, 정보 쪽에 집중을 하고 싶다. 뭐 컴퓨터 정보? 컴퓨터 정보 이쪽으로 한다면 역시 뭐 수학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뭐 확통, 미적, 기하까지는 가는 게 좋겠고요. 그다음 생활교양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이것저것 컴퓨터 관련된 쪽이 그런 것 좀 많이 들으시면은 좋겠습니다. 의학 집중은 이거는 뭐 당연하겠지만 수학이랑 뭐 과학 같은 경우에는 장난 아니죠. 뭐 그냥 필수적으로 무조건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생활교양 같은 경우에는 뭐 기술 가정 쪽이랑 뭐 그 다음에 심리학 보건 같은 경우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한번 넘겨보시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뭐 거의 그러니까 제가 그 일반적으로 거의 녹화를 하는 수업이다 보니까 Q&A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런 질문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스스로 만든 것들을 가지고 조금 문제를 만든 것 가지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고교학점제에 대한 이거 다른 대입은 언제부터인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8년 대입 기준입니다. 즉 현재 2023년 현재 중2 학생들 기준으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학생들이 고1을 되는 그때부터 고교학점제가 들어가고 그 학생들이 수능을 보는, 물론 조기 졸업을 하지 않았을 때 기준이지만 2028년부터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학점을 몰아서 들으면 조기 졸업이 가능한가? 대학 같은 경우에는 조기 졸업을 하는 학생들이 있죠. 뭐, 저도 처음 입학할 때는 큰 꿈을 품고, 조기 졸업을 한번 해볼까? 라고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실패를 했습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자, 물론 고등학교도 뭔가 가능하지 않을까, 192학점 빨리 채우면 되지 않을까 싶을 수 있지만 불가능합니다. 자, 세 번째, 선택 과목 선택은 어떻게, 만약 듣고 싶은데 듣지 못하는 과목이 있다면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쵸? 저는 이 진로를 가고 싶은데 이쪽으로 가려면 이 과목을 들어야 되는데 저희 학교에 개설되지 않았어요. 그런 경우에는 자, 우선 과목별, 우선 개설을 하려면 최소 수강생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과목을 딱 들으려고 했는데 한 명밖에 신청을 안 했습니다. 개설 힘들겠죠. 그런 경우에는 뭐 듣고 싶으면 못 들으면은 주변 학교와 연계 또는 온라인 또는 뭐 이렇게 또는 대학 또는 주변 전문기관에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리긴 했지만 만약에 원하는 과목이 있다, 뭐 이렇게 찾아서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주변 학교에 개설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보통 방과 후 시간이나 또는 주말 시간을 이용해서 개설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여기에도 제가 일부러 예시를 좀 넣어놨거든요. 2022년 평택시 기준 공동교육과정 학교별로 뭐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이런 과목이 개설되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보시면은 뭐 비전고, 평택고, 평택여고 막 이런 식으로 써 있는데, 여기에서 쓴 학교는 그럼 평택시 기준 이쪽 학교들밖에 개설이 되지 않은 겁니까? 라고 물어보시면은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닙니다. 지금 제가 여기 쓴 학교들은 어디 기준이냐면은 이쪽 주변 학교들 기준으로만 썼습니다. 이쪽 주변 학교들 기준으로만 썼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온라인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뭐 온라인 한광에서 뭐 고급화학 AB 뭐 개설되고,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뭐 신한고에서 이런 게 개설되고, 이렇게 쫙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건 2022년 기준이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변동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개설을 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등급 나누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우선 학교마다 이제 지필고사를 마치면 성취도별 고정분할 또는 변동분할 점수를 통해서 이제 공지를 합니다. 고정분할은 흔히 우리가 말하는 절대평가 있죠. 뭐 A는 90점, B는 80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런데 시험 난이도와 학생들 분포에 따라서 변동분할의 점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절대평가는 당연히 제외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학생의 경우에는 막 점수가 72점 나오는데 A등급이 뜨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어떡하지? 라고 하기보다는 뭐 그때그때 조금 변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평가가 아닌 이상에는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무조건 100점이다 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PPT는 제가 만들진 않았는데, 더 이상 만들진 않았는데, 추가적으로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무엇이냐면은, 그러면은 일반고를 가는 게 좋을까요? 뭐 자사고나 특목고나 이런 데 가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선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겠죠. 장단점이 있는데, 우선 뭐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 뭐 상대적으로 자사고나 특목고에 비해서 내신 따기가 조금 수월하는 측면은 있을 수 있겠지만, 뭐 그 대신에 조금 과목이나 이런 것들도 전문 교과나 이런 게 개설이 조금 덜 되거나 이런 것도 있겠죠. 그리고 특목고나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매우 치열하지만 그 안에서 개설되는 과목들 그리고 수많은 활동들을 통해서 이것들을 잘 채워나간다면은 뭐 대학 갈 때 그만큼 많이 도움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쪽으로 가면 내가 유리하겠다 저쪽으로 가면 무조건 유리하겠다 그거보다는 자신이 어떤 진로를 향해서 갈 것인지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지를 준비를 하고 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것은 혼자 끙끙 앓기보다는 보통 주변과 한번 의논을 해본 다음에 결정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선 뭐 오늘 이 설명회는 여기에서 마치려고 하고요. 그리고 뭐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은 저한테 뭐 문자를 주시거나 뭐 해주시면은 제가 바로 수업을 피해서 항상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뭐 저 혼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짧거나 그런 측면도 있을 것 같은데 옛날에 대학원 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수업은 일찍 끝나는 수업입니다. 자, 물론 교수님께서 장난으로 말씀이시겠지만 너무 수업이 늘어지면은 지루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설명회는 여기서 마치고 나중에 혹시 또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바로 준비를 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고등학교 현재 이제 뭐 입시가 뭐 킬러 문제 뭐 제외나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회나 이런 것들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역시 녹화를 해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목동 박샘수학의 박도균입니다. 감사합니다.